상속을 안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뺏깁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원래 채권자들이 잡을 수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속분을 가족한테 넘기는 순간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빼돌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속분을 채무자가 직접 안 가져가고 형제나 가족 앞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상속을 받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려 놓은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을 안 받았다면 그 안 받기로 한 부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거의 사회 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 포기랑은 달라서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고 그래서 채권자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일단 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내 몫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채무자는 이미 돈을 못 갚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몫을 받지 않고 형 앞으로 다 넘겼습니다. 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까지 다 냈다. 동생은 예전에 재산을 받은 적도 있다. 정리하면 나에게 기여도가 있고 채무자에게 특별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무죄력 상태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수익자의 기여도와 채무자의 특별 수익에 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 다음에 그 넘긴 부분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비, 간병비를 다 합쳐도 채무자가 상속할 부동산 지분 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특별수익 주장도 증여 당시의 저항과 관련 자료들이 서로 엇갈리고 경험치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여도와 특별수익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로 넘겨진 부동산 지분 모두가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 등기를 가져오고 해당 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무가 초과된 사람이 갑자기 상속을 안 받는 경우라면 사행의 행위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몰아준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내부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여도나 특별 수익이 있던 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사행에 해당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끝납니다. 반대로 알고 나서 바로 소송에 들어가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부동산 등기를 보고 채무자의 형에게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전부 상속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바로 대응해서 전부 회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바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했다는 말을 했으면 실제로 상속 포기 결정문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서 재산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이 돼야 피고가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돈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면 바로 상해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늦으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상해 취소 소송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하셔도 포기한 줄 알았던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현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